무비 프레지던트. 자,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네. 주말이 되면 이 프로를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우리 저 무비 프레지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. 근데 왜 조회수는 안 올라갈까요? 보는 사람들이 널리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아, 자기만 보는구나. 너무 그렇지. 좋아서 남이 볼까봐. 여러분. 유명한 동영상 중에 하나 있어요. 제목은 난 생각 안 나는데 네. 그 평가가 만점이에요. 네. 모든 그 댓글이 다 이어가 안 보면 후회한다. 이렇게 네.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복수심에 자기도 그 댓글을 달아요. 이어가 안 보면 망한다. 뭐 근데 너무 재미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. 실제로. 그 2%가 재미없다. 죄송합니다. 2%가 재미없다는 걸 아니지 강조하시는. 이 프로는 반대로 네. 너무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 못 보게 하겠어. 전파를. 참,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. 이 좋은 거는 좀 공유를 하셔야지 혼자만 보시고 그러면 이 훌륭한 이 프로가 조회수가 낮은 관계로 이게 종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. 그죠? 예. 예. 자,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볼 영화 제목이 뭡니까? 그동안은 뭐 킹메이커라든지 이런 바로 그 직접적인 프레지던트. 프레지던트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프레지던트가 나오긴 하는데 네. 그걸 그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그 전당대회 직전에 인터뷰했던 앵커가 네.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데 네. 실제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방송국인 폭스 TV, 예. 뭐 미국 사람 발음은 팍스라고 하던데 예. 팍스 TV의 실화를 다룬 영화 예. 밤쉘. 밤쉘. 이거 뭐 약간 저거 아닙니까? 약간 약간 황당한 사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뭐 폭탄, 예. 엄청난 뭐 이런 대사건 예.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네. 그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이라고 우리 부제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됐는데 네. 이 영화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의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하고 이렇게 같이 시차를 가면서 사건이 네. 전개되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미투가 그 2017년에 시작됐거든요. 네네네. 2017년 말이니까 그보다 1년 먼저 있었던 사건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그 후보로 이제 선정되는 그 전당대회 그렇죠. 그 과정의 얘기죠. 그렇죠. 예. 자, 그러면 이 밤쉘 주인공은 뭐 이렇게 영화니까 그래도 주인공이 있을 텐데 그렇죠. 주인공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. 배우 세 사람이 정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 세 사람인데요. 네. 첫 번째는 사롤리즈 테론이라고 네. 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매드맥스에서 프리오사 사령관으로 나온 여자죠. 네. 엄청난 매력 있고 그 다음이 또 뭐랄까요 브로드카스팅 뉴스인가 뭐 그 방송에서도 앵커로 시작했는데 니콜 키드만. 니콜 키드만.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이죠. 요즘 가장 젊은 그 매력 있는 마고 로비. 이 세 사람만 해도 뭐 영화 볼 가치가 있죠. 뭐 네. 다 내용 떠나서 네. 이 세 사람만 보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니까, 근데 이 사람들은 영화 배우고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실제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실제 인물들은 다 그 소위 말하면 앵커일 거고. 그렇죠? 폭스 TV의 앵커들이. 예, 그럼 앵커란 10년 얘기는 이상들 근무해왔던. 그러니까 앵커란 얘기는 그래도 인물이 예. 이렇게 지금 영화 배우랑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제로 엄청난 미인이고요. 예. 또 뭐 변호사 출신이나 지적인 어. 그리고 또 이 폭스 뉴스답게 네. 전원이 다 이 금발. 그렇죠. 예, 금발 미국 미녀. 보수의 핵심이 금발이잖아요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이 폭스 TV에 뭐 이 나온 내용이지만 이 앞에 보면 방송이 앞에 그 칸막이를 둬서 이게 상체만 보이게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 폭스 TV가 처음으로 예. 전신이 나오게 했고 전신이 나오는데 특히 치마를 입은 여자의 긴 다리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악당인 로즈 이 이제 회장이 네. 그걸 항상 지시를 해요. 앞에 그 칸막이 치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여자는 다리야 뭐 이러면서 예. 뽑을 때도 이로 씌워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게 만들어서 오케이. 자, 이거 했다는 그러면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저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핵심적인 얘기로는 미투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. 그렇죠. 예, 한번 얘기 좀. 미투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
예. 트럼프하고의 인터뷰를 그러니까 이제 토론 TV 예. 후보 토론에서 네. 여기 주인공인 그 이제 그 사룰리즈 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을 예. 맡은 이분이 이제 뭘 질문하냐면 네. 당신은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7가지 썼다. 네. 뭐 여성에 관한 이제 좀 우리 사회 비하하는 비하 뭐 예. 암캐 뭐 이런 이야기를 예. 했잖아요. 예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트럼프하고 논쟁이 됐어요. 음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. 여자들은 얼굴 위에도 빨간 칠을 하더니 아래도 빨간 걸 흘리는 여자들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예, 맞아요. 네, 그러고 나서 논쟁이 되는데 막 이 트럼프가 막 그 트위터를 밤새 막 10개씩 7개씩 막 올리고 막 예. 분쟁해서 이 여자를 한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죠. 그렇죠. 공격하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던 차에 네. 그러면서 이제 그 폭스 TV 회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폭스 TV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언론 재벌 루돌프 머독이라고 네네. 그 사람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회사예요. 네네. 한국으로 치면 그냥 TV조선 이렇게 네. 생각하면 될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그 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좀 굉장히 뭐 너가 지금 잘 논쟁하고 있고 시청률을 끌고 있으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. 그 방송에 나갈 때 실제로는 이 커피를 마셨는데 네. 구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음모론도 잠깐 나오고 그래요. 네.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 트럼프와의 논쟁을 하다가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니콜 키드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하고 네. 회장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. 그럼 이 세 여자가 다 그 회장과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성추문 또는 성희롱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이 세 여자가 합심해서 이 한 회장을 공격하고 사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위 여성 폄하적 어떤 환경을 극복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직장 내 성차별. 네네.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한 뭐 성적 요구, 네.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인데, 그 이제 니콜 키드만 역을 하고 있는 이 앵커는 아침 프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차분히 여성의 문제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, 니콜 키드만 역을 한 게 아니죠. 그렇죠. 니콜 키드만이 연기한 역. 예.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성적 부분 이런 것들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. 해고를 시키게 돼요. 해고를 시키는 게 시작인데 네네. 이게 마고로비 역을 맡은 이 여자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상 캐스터 이런 걸 해가지고 네. 이제 메인 앵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젊은 이제 이 자기도 이제 메인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어찌어찌 이제 노력을 해서 회장하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고 네. 회장하고 딱 단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치마를 올려봐라. 치마를 올리는데 더 올려라 하니까 결국은 여성의 이제 팬티가 나오는 데까지 올려서 그런데 이제 이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너에게 그걸 보장해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이렇게 물어요. 근데 이제 답을 못 하니까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해요. 근데 충성하는 방식은 너가 결정해라.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고 성적 뭔가 요구죠. 예,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한 예. 위력과 위계를 동원한 강제 협박이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예, 그거가 이제 미투 사건 그 다음에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투 사건을 불러온 것보다 오히려 1년 앞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. 거죠.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름은 뭐라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런 이제 여성 내 성차별 문제도 좀 볼 수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온 이제 여기 이 로즈 회장은 그 전에 그 우리가 킹메이커를 다룰 때 로즈 스톤하고 만나서 네. 그 폭스 TV를 만든 사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네네네네. 그 양반이 해서 이제 공화당의 열렬 당원이 이제 폭스 TV를 만들어서 폭스 TV 자체는 그냥 미국의 보수와 공화당을 전파하는 역할을 네. 했고 한국으로 치면 뭐 그냥 TV조선유라고 볼 수 있겠죠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
미국 대통령 선거인 트럼프가 떠오르는 과정, 네. 폭스 TV가 계속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, 그 내에서 또 다른 성적 차별을 받는 여성의 문제 이런 걸 다뤘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부인을 해요. 처음에는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하고 협상하게 되는 이유가 녹음이 돼 있던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이제 해임을 당하고 보상을 엄청난 보상을 하게 되죠. 뭐 그 여기에 영화에서 보면 2천만 달러를 그 니콜 키드만 역에 그 해고를 시킨 니콜 키드만 역 그쪽은 2천만 달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앵커 한 사람은 그냥 그 젊은 마고 로비는 떠나는 걸 해요. 영화의 끝나는 시점에서. 그런데 이제 요 그 트럼프하고 논쟁을 벌였던 이 여성 앵커에 대해서는 이직하고 뭐 이런 내부에 이런 걸 수습하는데 6천만 달러가 들었다.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주말에 이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우리 네. 독자 이제 우리 저 시청자들이 그러면 야, 이 영화를 보면서 야, 앞으로는 그러면 직장에 성희롱하면 안 되겠네. 이렇게 이 정도만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또 우리 장자방께서 이 영화를 선택한 또 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얘기까지 한번 마저 마무리를 좀 지어주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 예. 어쨌든 지금 뭐 그 단체장 선거라든지 이런 걸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처벌받은 네.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에서도 성 문제가 이제 심각했고 네. 그리고 지금도 뭐 그게 이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투 바람이 불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 뭐랄까요 이제 제도적 개선과 앞으로 이게 쭉 개선돼 나갈 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도 이 남녀의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.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네. 이준석 의원으로 해서 네, 네, 안티페미 문제, 네. 페미와 안티페미 이 논쟁 속에서 또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죠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티페미라는 그 새로운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미국과 좀 다른 게 전개된 미투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티페미가 오히려 더 상당히 확장된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의 미투 운동 그리고 한국의 미투 운동 이게 궤를 좀 달리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미국의 미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스타인인가 하는 그 영화 감독 때문에 생겼고 그리고 이제 영화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좀 방송계 이런 것 쪽에 이제 먼저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불똥이 튀어왔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미국보다는 훨씬 이제 개인적인 문제나 또 여성의 개방성이나 이런 게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제 더 확대됐던 것 같고요. 네. 그것이 이제 사건화됐고 문화계에서 좀 이제 거론되고 영화 배우, 영화 감독 이런 문제가 됐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이제 미투 문제는 알다시피 이제 살인 사건하고 뭐 이제 그때 강남역 살인 사건인가요?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뭐 폭력 갈등 사건이 있었죠. 이수역의 남녀 문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 뭔가 폭발하고 이런 막 끌어오르는 열기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. 더 결집력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이 뭐 페미니즘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지금 3세대가 있는데 지금이 거의 3세대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이렇게 초급진적 페미니즘은 반감을 일으키잖아요.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뭐 워마더 메갈, 맞습니다. 이런 좀 더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성 해모를 또 반대로 미러링이라 해서 이제 반사하는 행태다 보니까 이 20대 남자나 30대 남자들 중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뭐 지금은 그걸 테러딩이라 그러나요? 어떤 그 반작용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페미에 대한 반작용적 공격. 그게 이제 LG 그 LG 24시인가요? 거기에 그 GS GS군요. GS 광고. 거기에 이제 뭐 이 손가락 나왔다. 뭐 이 한국 남자의 뭘 상징하는 이런 데까지 막 하니까 이게 사회적
갈등이 된 것 같고 이 사회적 갈등의 어떤 한 행태가 지금 정치로 또 반영된 거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쨌든 그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좀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잘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의 미투와 한국의 미투가 조금 다른 양상.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안티 페미니즘, 그것이 또 힘을 주고 있는 이준석 현상,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미국의 그 미투 운동 전에 일어났던 폭스 TV에서 있었던 이 소재를 다룬 밤쉘,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전반적 저희가 얘기 나눈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괜찮겠습니까? 예. 자, 오늘 무비 프레지던트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